자, 36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일단 보이는 꼴은 우리가 이미 했던 형식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 풀어볼게. 뭐 어떻게 풀겠어? 당연히 이 x승은 이제 a라고 치환한 다음에 풀겠지. 근데 여기서 필수 과정이 있는데 내가 일단 그 생략하고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더하기 k는 0.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는데, 자,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틀려 문제가. 자, 왜냐면은 잘 봐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거는 이 a 값이 두 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x 값이 지금 두 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a 값 두 개를 구했을 때 그 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x 값이 나와야 돼.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여봐. 그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x승을 a로 딱 치환한 그 순간 a는 적어도 무슨 값만 가져야 돼? 0보다 큰 값일 때만 값이 나와, x가.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얘는 문제를 어떻게 딱 바꿔줘야 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가 볼게.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프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양의 두 실근을 갖는 거겠지. 그치?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프법이야. 잘 봐봐. 그래프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 그래프로는 보니까 대칭축이 2란 말이야.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딱 식이 바꿔줄 수 있거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은. 그럼 대칭축이 2야. 그리고 이 대칭축의 어떤 꼭지점 값이 만약에 위에 있어 봐. 그럼 해가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일단 아래에 있어야지만 두 실근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어떤 그 y좌표. 그러니까 f의 이 식을 내가 만약에 fa라고 딱 한다고 치면은 f 뭐인 거야? f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다도 안 돼. 만약에 작거나 같아봐 이렇게 같아봐봐. 그럼 해가 중근 나오니까 안 되지, 그치? 서로 다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f2 값이 0보다 작다. 그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 그럼 k는 4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근데 4보다 작다고 해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막 그렸어 이제.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음의 실근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음의 실근이 나오는 걸 방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조건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음의 실근 나오는 거 방지하려면은 여기 0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f0 값이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다가 딱 0일 때 딱 되면 얘도 안 돼. 왜 0이면은 이제 그 x에다 뭘 집어넣든지가 0이 안 나오니까, 그치? 자, 그래서 0도 안 되니까 0보다는 커야지만 딱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실근 딱 가지는 게 되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f0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식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은 k지, 그치?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첫 번째에서 k가 4보다 작고 k가 0보다 컸으니까 이 답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의 그 k겠네, 그치? 자,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법인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냥 이제 무지성 식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이거야. 자,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다 옛날에 나왔던 거야. 고1 때.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두 실근을 갖겠지. 그치? 한번 적어줄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4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조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가지고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진다?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사용했냐?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합이 뭐야 돼?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두 분의 곱도 0보다 크고 합도 0보다 크면은 두 양의 실근이라는 게 만족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합이 0보다 크다를 적어주면 합이 얼마야? 4지, 그치? 4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만족했네. 여기 K 범위 안 나오네, 그치? 곱은 얼마야? K지, 그치? K가 0보다 크다 하면 되네,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문제 적어준 것도 K라는 거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중요하니까 가지고 있고. 자, 이거 이제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일단 어떤 형태냐면은 양쪽 다 지수가 나오고 이거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수를 맞추는 거에 좀 주목을 할게. 자, 얘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고칠 수 있고, 자, 오른쪽 거는 4분의 1에 2승이니까 4 마이너스 6x 이렇게 고칠 수 있지. 물론 이거 2로 맞춰서 풀어도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식 통일을 한다는 게 밑을 통일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4분의 1이란 건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지. 그치?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딱 그려. 그치? 그 다음에 4-6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넣었을 때 이거 둘 다 그냥 숫자라고 봐. 얘를 넣었을 때 더 크려면은 4-6x의 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위치는 여기겠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어떻게 부등식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된다. 그치? 자, 적어줄까? 4-6x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보다.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한다라는 게 그림으로 확인됐으니까. 그치? 그러면 5x가 그 다음에 크다. 2보다. 이렇게. 그럼 5분의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딱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4분의 1로 했는데 너네는 어떻게 해도 되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거 지수 2로 맞춰가지고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크다 2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4니까 12x 이렇게 딱 해야 되네. 이제 이렇게. 그치? 이렇게 풀어서 해도 돼. 이때는 근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여기가 2x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8 더하기 12x를 넣었을 때 더 크니까 요거 이제 부등식 풀어주면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오겠네. 그치? 해봐.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66번. 자, 이것도 일단 부등식 먼저 한번 풀어줄게. 자, 너네가 문제는 직접 읽어봐봐. 보니까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치? 나는 이거 2로 안 바꾸고 그냥 할게. 자, 2분의 1의 x는 감수함수다. 이건 이제 떠올려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fx를 집어넣은 값은 이제 더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x를 집어넣은 값은 한 여기쯤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식이 뭘 만족해야 돼? fx보다 gx가 어때야 돼? 커야겠지, 그치? 자, fx보다 gx가 크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같은 지점이란 말이야, 지금, 그치? 그 다음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자,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자, fx가 gx보다 지금 작아야 돼, 그치? gx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더 이렇게 위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b보다 작고 c보다는 커야겠네, 그치? 답이 있네, 여기, 그치? b보다 작고 c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부등식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 잘 봐봐. 아까 전에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이 보면 안 돼. 자, 일단,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랑 이제 2x 지수는 다르고 밑은 같다, 그치? 밑은 같다고 해가지고 마치 부등식 풀 때처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크거나 같다 2x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풀면 안 돼.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자, 감수나 증가에 따라서 이 지수의 방향이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 거야. 자,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줄 거야. 참고로 1일 때는 안 봐, 우리가. 자,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수함수겠지, 그치? 그럼 감수함수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더 크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더 이렇게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2x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넣은 값이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부등식으로 딱 옮겨주면은, 해주면은, 2보다 크다, x는 이렇게 딱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 자, 분명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해를 구했더니 x가 2보다 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미 저 조건을 만족하는 내에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에서 지금 얘가 크려면은 x의 조건이 뭐야 돼? 2보다 커야 돼.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답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그럼 x가 이제 1보다 크다. 이때 해볼게. 자, 이때 뭐야? 증가함수겠지. 그치? 증가함수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더 넣었을 때가 2x를 넣었을 때보다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 식으로 한번 풀어주면 참고로 여기서 이제 부등식은 무조건 오른쪽이 큰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3x는 크다. 6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x는 2보다 작다.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이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렇게 적어야지만 답이 맞다. 알겠지?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거 했고,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인데 얘도 똑같아.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환을 해서 갈 거거든. 왜냐면 이런 문제 형태가 다 x의 범위를 구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3의 x승이 뭐 3보다 크고 9보다 작대. 이런 식으로 구해줘.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돼? 여기 3의 1승이고 3의 2승이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뭐부터 구한다? 3의 x승의 범위부터 구할 거야. 그럼 3의 x승을 내가 이렇게 a라고 딱 준 다음에 a제곱. 여기 더하기는 뭐야? 곱하기 3인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5a 그 다음에 더하기 14가 일단 0보다 작다. 이거를 먼저 한번 풀어줄 거야. 자, 참고로 a가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0보다는 무조건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치? 이거는 이제 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가져가자. 왜? x에다 어떤 실수를 딱 넣던지 간에 a는 무조건 0보다 큰 값만 나와. 그게 어디에 보여? 그래프에 우리가 이미 그렸었지.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저 기본 범위가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일부러 안 하고 왔어. 한번 적어놓고 해야 돼. 자, 그럼 문제 풀어줄 건데 a-14. 자, 여기서 이제 운 좋게 범위 안 걸리네. 그치? 저거 안 써도 됐었네. 자, 0보다 작다. 그럼 1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뭐가 이제 a가 이렇게 딱 나오겠네. 이해 가겠지? 그치? 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범위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자, 이게 a가 뭐야? 3x승이겠지, 그치? 그럼 3x승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0승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겠어? 3의 나도 몰라도 3의 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로그 14지, 로그 14, 그치? 로그 3의 14, 뭐 이 정도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로그 3의 1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파가 0이고, 왜,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1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근데 이제 너네가 좀 잘할 때의 모습인 거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쨌든 a의 범위를 구했는데, 3이 몇 승인지 나도 몰라. 근데 적어도 얘를 아마 알파라고 볼 거고 얘를 아마 베타라고 이렇게 딱 봤을 거야. 그리고 알파보다 크고 x는 그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올 거거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3의 알파가 몇란 걸 알아? 1이란 걸 알고 3의 베타가 몇이란 것도 알아? 14란 걸 알지. 그치? 이거 이용해서 그냥 답을 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물론 그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서 구해도 되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그치? 자, 그래서 문제 쭉 풀면 되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너네가 직접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374번 한번 풀어볼게. 자, 37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게 성립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일단 똑같이 반복되는 게 보이니까 파이 x승을 내가 a라고 딱 치환해가지고 풀 건데, 치환하는 순간 일단 a에 뭐 적어놔야 돼? 기본 범위 적어놔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이 기본 범위. 그치? a가 0보다 클 때 a 제곱 마이너스 4a. 여기 더하기 있으니까 4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2k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무조건. 그치? 대신 A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0보다 크다라는 기본 범위가 딱 주어져 있거든. 그럼 어떤 그래프도 되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자. 이런 그래프도 돼. 이런 그래프도 0보다 크거나 같은 A 값들에 대해서 항상 그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대칭축 먼저 봐볼게. 자,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이것도 식으로 풀고 그래프로 풀 건데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2k 이런 식으로 딱 될 거야 그래프가. 그치?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 대칭축이 어딨어? 오른쪽에 있지 2에.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모든 a 값에 대해서 크거나 같으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소값이 가장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일 때 값이 가장 문제가 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적어도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요렇게는 그려줘야겠네. 요렇게. 2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식으로 옮기면.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2k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k의 그럼 2k가 2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겠지. 그치? k가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a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방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푼 거거든. 너한테 확인을 시켜주려고. 두 번째는 이제 최소값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식으로 해볼게. 자, 이거 최소값이 어디야? 0보다 큰 범위에서. 자, 대칭축이 2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뭐야? a가 0부터 이렇게 쭉 주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어디겠어? 2 값이겠지. 그치?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값. 마이너스 4 더하기 2k가 2를 넣었을 때 값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성립하겠지. 근데 왜 크거나 같다요? 여기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이건 a의 범위인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는 너네가 기본적으로 잘 못하는 이유가 국어 능력이 되게 부족해서 그러거든. 자,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1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자, X시간이 딱 지난 후에는 10 곱하기 A의 X승마리가 된대. 그치? 몇 배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A의 X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10이 20이 됐어. 10 곱하기 2가 됐어. 몇 배 늘어난 거야? 2배 된 거야. 10 곱하기 3이 됐어. 몇 배 된 거야? 3배 된 거야. A X배만큼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10에 자, 4시간을 딱 지났더니 160마리가 됐대. 그럼 10 곱하기 이제 16이란 얘기네. 그치? 근데 이 16이란 게 뭐야? 여기서 식을 두 가지를 써야 돼. 16배가 160마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10 곱하기 A의 사승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뭘 얻은 거냐면 A의 사승이 16이라고 이렇게 딱 얻은 거겠지. 여기까지 갈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럼 이제 몇 시간이 지나야지 1280마리가 되냐 이거야. 이 1280마리도 해석을 하자면 이거거든. 10 곱하기 128이야. 일부러 이렇게 준 거겠지. 그치? 그러면 10 곱하기 2의 몇 승이겠어? 2의 뭐 8승 이 정도 딱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88, 60, 2의 7승 이렇게 딱 되겠지. 2의 7승. 그치? 2의 7승 이렇게. 자, 그러면은 2의 7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시간은 어디야? 지금 여기에 이제 시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그러면 2의 7승은 A의 T승이구나. 해가지고, 10 곱하기 A의 T승 해가지고, 2의 7승이 A의 T승. 요거를 이제 T값으로 부여주면 돼.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치? 자, 그러면 얘 2의 4승이니까 한번 붙여줄게. 2의 4승이니까 이렇게. 2의 4승이니까 A가 뭐란 게 나와 있어? A가 2란 게 바로 보이지. 그치? 그러면은 A가 2니까
2의 7승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t는 7.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그림으로 또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봐야 된다는 얘기야.